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네시스의 막내 전기차인 GB60을 타고 있습니다. GB60은 4년 전에 첫 출시가 되었고요. 요번에 부분 변경, 첫 번째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 가장 먼저 요즘 전기차들이 부분 변경을 하면은 이 배터리 용량이 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77.4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신형은 84kW 배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났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내외장 디자인하고 옵션의 조정도 살짝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퍼포먼스 AWD라고 GB60에서 가장 상위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버전인 스탠다드가 있고 스탠다드에서 AWD를 고를 수가 있는데 퍼포먼스는 상시 4륜 구동이 들어가고 가격이 7,3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출력이 400마력대가 됩니다. 그리고 VGS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아이오닉 9을 비롯해서 신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상 변속 시스템 있잖아요. 패드 시프트로 탁탁 해가지고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릴까요? VGS는 에코 모드에서는 못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스포츠로 변경을 해놨거든요. 쭉 달린 다음 이 즉각 토크감 어쩔 것이야. 쭉 한 다음에 여기서 다운 시프트 하면 되는데 이게 리셋이 되나 봅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차를 이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리셋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VGS 실행을 시켰고요. 쭉 올라간 다음에 왜 자동적으로 업시프트를 해주지? 나 이거 패들 시프트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VG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PM, 그러니까 얘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RPM을 보여주거든요, 수치로. 그래서 쭉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분명 고성능 버전인 아이오닉 5N을 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거를 단박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탑기어는 7단, 지금 7단 사용하고 8단. 8단 변속기 시스템으로 이 VG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재밌게 탈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스트 모드를 쓰면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조금만 써볼게요, 제가. VGS. 야! 어머나. 아유, 무서울 정도로 얘가 튀어나간다. 어이구. 무서울 정도로 튀어나갑니다. 저 약간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아주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트림입니다. 그래서 GB60 퍼포먼스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482마력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특히나 이 부스트 모드까지 누르면 내가 이 차량을 온전히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의 미친 가속력, 미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리는 만큼 제동력도 중요하잖아요. 요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기본 트림부터, 그러니까 깡통을 고르시더라도 포피 모노블록 캘리퍼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브레이크 힘도 너무너무 균일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있잖아요. 요번에 GB60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후진 시에도 연동이 되고 좀 더 지능적으로 변한 건데요. 마침 제가 회생제동을 오토 모드로 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해 있는데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이게 뭔가 ADAS,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튼 것처럼, 안 틀었어요, 지금. 안 틀었는데 튼 것처럼 가속할 때에는 회생제동이 아예 안 들리고, 지금처럼 앞차가 정차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히는 길에 도달했어. 그랬을 때는 회생제동을 진짜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그만큼 제동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튼 것처럼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브레이크 패드 이 교체 주기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차들은 아이페달 3.0이다, 뭐 스마트 회생 시스템 뭐 3.0이다 해가지고 아주 회생제동으로 정차를 다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브레이크 패드 있잖아요. 신차 출고하고 나서 진짜 한 10년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험난한 공사장 뷰와 반대되는 아주 예쁜 GB60 페이스리프트 신형 GB60을 타고 있는데요. 실내 컬러가 GB60은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고급스럽고 압도적으로 예쁩니다. 그렇게 딱 봐도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 오각형 있잖아요. 오각형짜리 인간처럼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괜찮아야 되고 승차감도 좋아야 되는데 조용해야 되면서 출력도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막 옵션도 부족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GB60은 저의 그런 룰을 어길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 예뻐서 다야? 응, 나 예뻐서 다야. 요거처럼 그냥 예뻐. 너무 예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곤조마저 없애버리는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야, GB60은 진짜 누가 디자인을 했길래 이렇게 예쁘게 했을까,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특히나 실내 컬러가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이제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GB60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노란 색깔하고 파란 색깔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수입차들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튀는 컬러의 실내 컬러가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좀 톤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은 옅게 해가지고 무채색인 듯 유채색인 듯 막 좀 애매한 그런 컬러로, 그러니까 지겹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GB60은 국산차 기준으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봤었던 순정 실내 컬러 중에서 가장 튀면서도 유니크하고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예쁩니다. 진짜 이 베이지 시트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진짜 스티어링을 보면은 벤틀리야. 완전 K 벤틀리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실내 감성도 이게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넣으면은 나파 가죽과 함께 또 안쪽에는 스웨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내 감성들이 진짜 억대로 호가하는 수입차와 비교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쳤어. 이거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다가 요번에 좀 약간 핫해진 프러시안 블루인가 무슨 러시안 블루인가 아무튼 약간 하늘 색깔하고 파란 색깔의 중간 컬러가 있거든요. 야, 걔는 진짜 찐 벤틀리예요. 벤틀리에서 그런 컬러 고를 수가 있거든요. 와, 어떻게 순정으로 그런 컬러를 뽑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스피커도 뱅앤올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운드 스피커 중에서 뱅앤올룹슨 브랜드를 참 좋아합니다. 뱅앤올룹슨이랑 그 B&W 마월스 앤 윌킨스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스피커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데 뱅앤올룹슨으로 요번에 바뀌면서 사운드 시스템이 미쳤어요, 진짜. 오, 이렇게 터널로 온 김에 앰비언트 라이트, 막간에 이용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게 은은하게 무드드 형식으로 조명이 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봤을 때에도 너무 예뻐요. GB60은 예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GB60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약 57만 원 정도 오른 6,400만 원대부터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50% 구간 내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할인도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럭셔리하고 이렇게 예쁜 차를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80 라인이거든요. G80하고 GB80.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층에서 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비싸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뭐 럭셔리하고 예쁘긴 하지만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이라든지 뭐 가속감이라든지 기타 옵션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매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제가 타고 있는 GB60은 좀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저처럼, 저 MG거든요. MG 세대에서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성능감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6,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6천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20대, 30대 6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좀 가성비 있게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 좀 약간 엔트리급 그런 차들 위주로 구매를 하는 게 대다수인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은 차를 팔아야지 많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80 라인이라든지 90 라인, 좀 럭셔리 플래그십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고, 사실 GV60은 판매율로 봤을 때에도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거의 꼴찌거든요.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층에서 좋아할 만한 차량이긴 하지만 가격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선뜻 구매를 하기엔 좀 어려운 차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를 계속 만들고 꾸준히 판매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도 구매 여력만 있다면은 이렇게 럭셔리한 차를 타고 싶긴 합니다. 너무 고급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쁘니까. 그리고 GV60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었던 요 크리스탈 스피어 있잖아요.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들어가 있었고 신형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요게 시동을 껐을 때에는 샤라락 360도, 아니다 180도다 360도면은 그대로죠. 이게 가끔가다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시동을 껐을 때에는 요 기어 레버가 샤라락 하면서 180도 탁 변하면서 크리스탈 9 형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미친 게 라이트가 들어와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등. 밤에 봤을 때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크리스탈 볼이 나와서 예쁘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차량이 GV6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8,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무튼 간에 왜 8,800이 넘냐, 일단 스탠다드가 아닌 퍼포먼스고, 퍼포먼스 중에서도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휠도 21인치가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얘가 준준형에서 중형 그 사이 포지션이거든요. 사실 20인치도 커요. 20인치도 큰데 21인치야. 그럼 얼마나 노면 상태를 다이렉트로 읽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1인치임을 감안한다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맨홀 이런 데는 밟았을 때에는 이 큰 인치수에서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하체 감각이 있긴 합니다. GV60은 21인치는 비추천드려요. 너무 노면 상태를 다이렉트로 읽어줍니다. 대신 이게 신규 휠이라 가지고 외관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GV60은 전기차다 보니까 공기 저항 개수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력 휠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공력 휠은 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쪽에 캘리퍼와 디스크가 좀 보여야지 약간 멋스럽고 좀 뭔가 뭐 자세가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또 막혀 있으면서도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지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GV60은 아쉽게도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썬루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방감은 좋긴 하지만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썬루프를 열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 여름, 겨울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날씨 좋을 때 썬루프를 딱 열고 다니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열 수는 없어서 살짝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미친 게 지금 이 차량의 실내 컬러는 베이지인데 동일한 컬러가 실내에 싹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스웨이드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패브릭이 아니고 스웨이드 베이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시트 벨트 있잖아요. 이 안전벨트 요것도 색깔을 깔맞춤을 시켰어요. 이런 디테일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그냥 뭐 예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나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뭐 주차 환경이라든지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요목조목 따져보고 보통은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GV60은 예쁘다 보니까 뭔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마법사처럼. 그래서 넌 이건 예쁘니까 사야 돼 이러면서 뭔가 조종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뭐 사람이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기면은 좀 뭔가 성격에 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싹수가 노랗거나 그래도 일단 눈이 가긴 가거든요. 그러한 맥락인 거죠. 그리고 저는 퍼포먼스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짧습니다. 기본 트림은 주행 가는 거리가 481km가 나오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퍼포먼스 고출력의 또 AWG다 보니까 인증받은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38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EV 전용 창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배터리가 74%가 차 있는데 생각보다 복합 주행 가는 거리보다 많이 나와요. 지금 74%밖에 안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5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82km인데 74%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58km면은 꽤 많이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신형 GV60을 제가 충전을 못 했거든요. 충전을 100% 완충했을 때는
400km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차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안 넣으시면 돼요. 옵션 안 넣으시면은 일반적인 물리 거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저는 맨날 시승차를 거의 주로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요즘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의 거울 미러들은 사각지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숄더 체크라든지 하려면은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킨 다음에 막 괜히 막 요러고 이러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화각이 그냥 고정식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우천시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시인성이 좋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밤, 진짜 말만 들어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비 오는 날 밤에는 안 보여요. 그냥 뭐 차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길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좀 더 잘 보여요. 뭔가 이 카메라라든지 렌즈가 좀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증 시스템과 함께 얼굴 인식으로도 차를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테슬라 차량들처럼. 그래서 얼굴을 등록을 하면은 차 키가 없더라도 차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출근이라든지 어딜 가야 되는데 차 키를 놓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바보, 진짜 바보 멍청이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차 키를 안 가져와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 같은 건망증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너 구간을 가고 있는데, 확실히 전기차들은 이제 배터리 셀이 하부 쪽에 잡혀 있어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코너링 성능이 좀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GB60은 휠베이스가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민첩함이 플러스가 더 됩니다. 아무튼 진짜 좀 여유 자금만 있다면 정말 갖고 싶은 전기차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바로 어제 기아의 첫 번째 전기 세단인 EV4를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EV4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 왜 나도 전기차 오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다 받으면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3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쿠페형으로 깎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내 공간과 함께 괜찮은 뭐 승차감, 뭐 기타, 그러니까 오각형이 조금 잘 맞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탈만하다, 바꿔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GB60은 방향성이 반대예요. 얘도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도 훨씬 더 늘어났고, 또 부분 변경 버전인 만큼 기능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알겠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일단은 기본 트림이 완전 깡통을 구매를 하더라도 6천만 원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타보고, 일단 디자인을 보고, 일단 이렇게 딱 핸들을 만져보고 이렇게 엑셀 브레이크 밟아보잖아요. 이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뭔가 이 GB60은 운전석에 이렇게 저를 조종하는 무언가의 매직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사야 돼, 당장 계약해. 그래서 GB60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저는 젊은 층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젊은 층 여성분들은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물론 대다수 분들이 그렇다는 거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외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시다 보니까 요즘 GB70 가솔린이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핫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젊은 여성 오너가 많더라고요. 근데 GB70도 약간 결이 비슷하긴 하지만 GB60은 거기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과 조금 더 프리미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GB60은 전기차,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유지비가 거의 GB70 가솔린의 반에 반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젊은 층 여성분인데 전기차를 원하면서 집밥이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타고 다니시면 최소 후회할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